오늘은 실전에서 사주풀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신년 운세를 일간별로 해가지고 올렸었는데 왜 갑자기 사주풀이 영상을 올리게 되냐면요, 별건 아니고 그냥 제 마음입니다. 저한테 사주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어느 정도 사주를 공부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심화 상담을 하면 많게는 3시간? 그렇게 넘게 상담을 할 때도 있는데 몇 시간이 걸리든 그분들에게 본인 사주를 본인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끔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최근에 상담하면서 만난 분인데 제가 허락을 받고 사주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 사주를 예시로 차분히 설명드려 보려 합니다. 저는 이런 것도 일종의 보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사주 명식의 사용을 허락해주신 분이 앞으로도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들어가 볼까요? 을축년, 임오월, 임인일, 신축시에 태어나신 분이죠.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일반적으로 보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일간을 봐야 됩니다. 그 명식의 주체에 대한 기본 바탕은 일단 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대면 상담을 하면 사주를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저는 병일간입니다. 제가 병일간같이 생겼나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명식을 딱 편 후에 앞에 앉아 계신 분의 외모가 일간처럼 생겼는지를 저는 먼저 확인을 해봐요.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외모가 병화일간처럼 생겼다. 그러면 신강 신약을 떠나서 일간의 특성이 외형적으로도 잘 드러난다는 거니까 나머지 글자들을 살펴봤을 때 분명히 참고되는 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피부색이 좀 하얗고 외면적으로도 말이 빠르죠. 그러면 성격이 급하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역시 병일간입니다. 오늘 가져온 사주를 보면요, 이분은 임수일간이죠. 천간의 임수가 큰 물이잖아요. 이게 또 수오행이니까 어떤가요? 지적인 활동력, 그러니까 지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CPU가 높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지력이 강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수는 남들에게 사랑받는 기운이 강해요. 임수, 개수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 블랙핑크 제니, 이분이 임자일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수일간은요, 뒤로 숨지 않고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좀 바라는 게 있어요. 사주에서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그 다음에 일지하고 일주겠죠. 일주만 해도요 60가지가 넘죠. 일주를 보면 성향을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는 건강, 배우자, 직업궁을 뜻해요. 이분은 임민일주인데 임수가 어떤가요? 목으로 적절하게 설계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임민일주분들이요, 그 일간의 수가 식신으로 바로 생해지는데 그 지혜를 상징하는 수 기운, 이 물이 바로 밑으로 흐르니까 어때요? 임민일주분들이요, 머리도 좋고 언변도 좋습니다. 게다가 임목이요, 이게 권력의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예를 들면 뭐 정치나 연설이나 그런 선동적인 권력과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정치인들 중에서 갑인일주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임목이 역마의 기운이기도 합니다. 이게 임목이고 이건 식신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실은 이 지장간도 좀 보셔야 돼요. 무토, 병화, 간목으로 돼 있죠. 무토는요 편관이죠. 병화는 편재입니다. 간목은 식신이고요. 그러면 자, 이 임민일주의 임목 지장간만 보더라도 어떤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나요? 식상생재되고 있고 재생관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임민일주분들은요 꾸준히 발전하는 스타일이 많아요. 게다가 제가 이민년 신년 운세 설명할 때 이민이라는 간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간목의 씨앗이라 그랬죠. 이 지구 위에 태양 병화가 떠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자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화분에 우리가 씨앗을 심어놨는데 임수라고 하는 물을 잔뜩 준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게다가 이 신살은요 참고만 하면 되긴 하겠지만 일단 문昌귀인이 있잖아요. 사주에 문昌귀인, 이 문昌귀인이 있다 보니까 학문적인 발전도 그런 뭐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지금 일간하고 일지만 봤는데도 뭔가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 않나요? 자, 세 번째 보셔야 할 거는요 월지하고요 월간입니다. 그 옛날에는 월지로 우리가 격을 세웠어요. 그런데 왜 옛날에는 이 월지를 중요하게 봤을까요? 사주 명리학은요 계절학이고요, 아니 계절이 아니고 계절학이고요 자연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계절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데 그 월지가, 여기서는 오화죠, 이 월지가 계절의 변화를 가장 잘 드러내는 자리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월지로 격을 세운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지가 정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름답게 관성으로 생조되어 있다. 그러면 옛날에는 장원급제하는 귀한 사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월지를요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요 이게 태생적인 환경, 즉 가문으로 본 거죠. 가문. 그러니까 월지는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요 이거는 잠재력입니다. 잠재력. 저는 이 월지가 중요하고요, 월지의 자리에 있는 오행 그리고 십성의 힘은 다른 자리보다 특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격을 인정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고전을 보면 우리가 격으로 사주의 빈부귀천을 나누잖아요. 지금은 21세기
공화국 시대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학적인 관점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훌륭한 조상을 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성공이 보장이 됐죠. 그게 월지입니다, 월지. 근데 요즘은 어때요? 자기 재주나 능력이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옛날 관점으로 월지가 왜 중요했냐면요, 이게 자연적 기운이 가장 큰 자리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절의 흐름이 구분이 되는데 그게 월지죠. 옛날에 인간은요, 자연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24절기에 맞춰서 씨를 뿌리고 작물을 거뒀어요. 이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었죠.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여름에도 딸기를 먹고요, 겨울에도요 수박을 먹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도 집에 보일러 틀어놓고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죠. 감기 안 걸리죠? 그러니까 월지를 기준으로 격을 세우기보다는요, 그냥 월지를 나의 잠재력이라고 보고 이 월간은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이상이나 꿈이나 욕망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이 사주의 월지는 오하고 월간은 임수죠. 자, 더 볼까요? 임병존이죠. 이 병존의 병이 우리 그 병렬전구할 때 그 병이에요. 늘여놓는다는 뜻이죠. 임수가 나란히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 임수가요, 남에게 사랑받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임수가 나란히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면요, 글자 자체만으로도 도화의 기운이 생기는 거고요, 남에게 인기를 얻는 환경이 잘 형성됩니다. 사주에서 네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는요, 각주의 간지예요. 이거는 일월지 지장간의 투출 여부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월지를 잠재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월지의 오행이, 월지의 이 지장간의 간지들이 다른 곳에 만약에 투출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 잘 발현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월지 오화하고요, 일지 임목을 봤을 때 그 여기 지장간들을 포함해서요, 천간으로 투출한 오행이 있나요? 여기 영간, 을목이 하나 있네요. 을목상관이죠. 멀리 있기는 한데 일단 목이 천간으로 투출을 했어요. 이 을목은요, 여기 임목, 간목에 등락에 갚해가지고 일단 힘겹게 뿌리 내리고는 있습니다. 천간으로 튀어 올랐잖아요. 일단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의 오행하고요, 목이 상징하는 십성의 힘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 오행하고 십성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오화를 볼까요? 오화는 천간으로 지금 투출한 오행이 없네요. 그럼 여기 신금은요, 축토 지장간 안에 있는 신금이 투간했죠. 이건 인성의 힘, 그러니까 뭐 학문적인 힘, 아니면 성찰하는 힘, 이런 힘이 있다는 건데 이 힘 또한요, 이 분의 어떤 도구나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화하고 임목이 지금 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월지에 자, 오, 묘, 유 같은 왕지, 계절을 상징하는 간지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글자, 이걸 왕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삼합의 가운데 글자예요. 여기서는 인, 오, 술, 화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글자잖아요. 인, 오, 술, 화국의 핵심이 오화고요. 가장 센 글자가 이렇게 월지에 오면요, 이거는 삼합을 이루기가 되게 쉬워져요. 인목하고 오화가 서로 반합으로 묶여있죠. 이게 그 합화에서 화로 바뀐 건 아닌데 일단은 인목이 화의 땔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화파된 게 아니라고 하냐면요, 이 축토가 화의 기운을 쫙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원국 내에서는 합화가 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이 두 글자가 합돼가지고 서로 묶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 오가 일월지에 있는데 만약에 대운하고 세운에서 술토가 오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인오술 삼합을 하죠. 이 사주는 인오술 삼합을 이루면 환경적인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사주입니다. 제가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금묘화실론이라고 들어보셨죠? 금을 우리가 뿌리라고 하고, 묘를 싹이라고 하고, 화는 꽃, 실은 열매라고 하죠. 이 금은요 연주예요. 묘는 월주죠. 화는 일주가 됩니다. 실은 시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연, 월, 일, 실을 시간의 흐름, 그 순서라고 보고, 이 연주를 뭐 조부모, 조상이라고 보고, 묘를 부모라고 보고, 화를 나라고 보고, 실을 내 자식이라고 보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연주에 겁재가 있어요. 겁재. 그러면 뭐 조상에 도둑이 있었다, 아니면 연주에 편재가 있다, 그러면 조상 중에 풍류를 아는 조상이 있었다,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걸 제가 알 수가 없죠. 진짜 그런 조상이 있었는지는. 그리고 그게 딱히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주는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뭐 시주에 정관이나 정인이 있다, 그러면 자식이 뭐 공무원이나 대학 교수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그럴까요? 그리고 시주를 말년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이게 실은 통변을 해보면 맞지가 않아요. 저는 이게요, 대충 사주를 보고
그 스토리텔링에서 끼워 맞추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봅니다. 좀 죄송하지만요. 일단 월주하고 일주는 파악이 됐죠. 그러면 연주하고 시주는 뭘까요? 제가 아까 월지를요, 잠재력의 자리라고 보라고 했죠. 만약에 월지, 그 잠재력을 뜻하는 간지가 천간에 투출했다. 그 잠재력, 포텐셜의 힘이 하늘을 뚫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세를 크게 발휘하는 겁니다. 만약에 대운으로 그렇게 와요. 그러면 자기 잠재력을 크게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적극적으로 열리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일지하고 월지를 사령부로 보면요, 연주하고 시주는 이 두 개의 사령부에 공급되는 에너지, 힘, 지속력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현 형태도 해당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특히 시주가 중요해요. 시주를 통해서 내가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 현실에서 어떤 방향과 어떤 수준으로 움직일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이게 제가 존경하는 명리학자 강원 선생님의 이른바 일주, 월주, 사령부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강원 선생님을 존경하냐면, 강원 선생님도 어떤 사주의 격을 정하고 사주의 지위고하를 나누고 사주의 한계를 규정짓는 걸 부정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신금이 축토에 뿌리 내리고 있다 그랬죠. 을목, 상관은 이 인목에 그래도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시주를 보면요, 관인생이 되죠. 관성, 인성으로 관인생이 되잖아요. 그럼 월지는요, 월지랑 연지가 재생관이 되네요. 이분은 옆에서 수생목을 하고 목생화로 화재성이 강해요. 그리고 목이 투출했기 때문에 목식상도 강합니다. 그러면 이분은요, 화오행하고 관련된 디자인, 방송, 미디어, 무대, 시각 예술 계통에 잠재력을 갖고 계시겠네요. 실제로 이분은요, 국내에서 꽤 유명한 미술대학에서 공부도 하시고, 일간을 보면 수잖아요. 수가 외국어를 뜻해요. 소리. 이분이 외국에서도요, 미술대학원으로 유학을 다녀오셨다고 해요. 목이 상관으로 투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상관은 뭘 뜻하죠? 상관은 창의력을 뜻하죠. 저는 이 사주를 딱 보고 예술계통에 어울리는 사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디자인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지장간 글자가 투간이 안 됐다. 그러면 지장간 글자에 있는 그 십성이 잘 발휘되지 못하거나 관련된 일을 하더라도 마지못해 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입이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있으면 할 수는 있는데 할 게 없어서 방황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나 꿈이나 이상 이런 걸 현실적으로 찾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분은 보시면 사주에 정관이 예쁘게 연지 시지에 있는데 관이 질서잖아요. 질서. 그리고 목은요, 목오행입니다. 목오행은 체계나 분류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디렉토리예요. 디렉토리. 가지치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지치기가 아니고 그 가지가 뻗어나가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저한테 상담을 신청하시면서 질문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질문지가 글자 크기를 줄여놔서 그렇지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말 세세하게 적어주셨거든요. 그것도 되게 예쁘게. 그 디자인이 되게 예뻤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A4지에다가 이걸 느려가지고 썼다 그러면 한 6, 7장은 됐을 정도의 분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관적인 질서에다가 목, 오행의 체계성까지 함께 느껴지더라고요. 그 질문지를 보니까. 원래 사주는 연주, 월주, 시주, 이 나머지 3개의 기둥들도요, 연간이나 월간이나 시간을 기준으로 간지론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여기 을축은요, 을목 입장에서 축토는 어떤 거예요? 편제죠. 시주, 신금 입장에서 축토는요, 얘는 편인이죠. 이분이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일하고 계셨는데 이 편제로요, 이 편제가 활동 무대잖아요. 활동 무대. 그런데 정제에 비해서는 넓죠. 이분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한 걸 추측해서 보면 편제적으로 활동 무대를 넓히면서 쓰고 계신 거고, 그리고 편인의 끼도 가지고 계신 거죠. 간지론적으로 이런 점도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남았어요. 우리가 사주 원국을 보고 이런 특성들을 파악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끝일까요? 아니요. 제일 중요한 게 남았어요. 용신이랑 그리고 대세운입니다. 대세운의 유불리예요. 저는 이게 사주 핵심이라고 봐요. 내가 용신하고 대세운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운의 유불리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전략을 세울지 결정할 수 있거든요. 이분이 저한테 2016년도를 기점으로 본인의 인생이 극명하게 좀 안 좋게 달라졌다고, 그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방황을 좀 많이 하셨대요.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악재처럼 계속 찾아왔는데 이런 걸 명리학적으로 풀어볼 수 있을지를 물어보셨거든요. 이런 거 명리학적으로 풀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용신하고 대세운이에요. 내가 용신을 찾으려면요, 신강하냐 신약하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5번째로 사주를 볼 때 일간의 신강, 신약 여부, 그리고 조우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분은 일간이 임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사주가 어떻게 보이세요? 조우를 먼저 볼까요? 조우를 우리가 한난조습이라고 하죠. 조우적으로는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억부적으로는 어떤가요? 저는 이 사주의 핵심을 억부라고 봅니다. 줄여서 억강부약이죠. 아니, 늘려서 억강부약이죠.
강한 기운은 덜어주고 약한 기운은 채워주는 것. 이게 억강부약이에요. 강한 기운은 살살 달래서 자연스럽게 설계시켜주고 약한 기운은 생해줘서 자연스럽게 보충을 해주는 거죠. 이분은 저한테 선생님 제가 수가 2개가 있고 이 수를 생주해주는 금이 옆에 하나 있으니까 그리고 축토가 습기를 머금고 있는 간치잖아요. 그래서 수 기운이 되게 강한 거 아닌가요? 라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잘못 보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주를 보고요. 뜨거운 물이 부글부글 이렇게 끓는 그런 온천 지역이 떠오르더라고요. 온천 지역 주변에는 식물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물이 뜨겁잖아요. 그리고 물이 잘 증발하죠. 사주에 수 기운이 약하거나 너무 과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좀 취약해지기가 쉬워요. 이분은 수가 2개, 목이 2개, 토가 2개, 신금은 하나. 그냥 이렇게 오행의 개수로만 따져가지고 수가 약하지 않다고 보셨는데 절대 아닙니다. 임수가 양간이잖아요. 원래 양간들이 병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음간 병존보다 훨씬 튼튼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결속을 강하게 맺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는요, 오화가 월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오화가 또 왕지고요. 게다가 임목을 끌어들여서 뜰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일간이 일지하고 월지를 내 편으로 두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나오죠. 예를 들면 월지가 화니까 수극화를 하잖아요. 일간인 수의 힘을 뺏어가죠. 그리고 또 일지는 목인데 역시 수의 힘을 설계시키죠. 그러면 이런 사주를 보고 뭐라 하냐면 신령하고 실지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월지를 차지했으면 등령이라고 하고요. 일지를 차지하면,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오행으로 일지를 얻으면 이거를 득지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는 월지하고 일지 모두 자기를 도와주는 오행이 아니기 때문에 신령했고 실지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주의 수기운은 당연히 약하죠. 이분은 대세운에 따른 정서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남하고 경쟁하는 상황도 별로 안 좋아하셨고 무엇보다도 좀 예측되는 삶을 좀 지루하게 여기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화에 가까운 신약한 분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월지하고 일지를 자기 편으로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하고 실지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오행이 전부 다 금하고 수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신강한 사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럴싸하게 건물을 지었는데 월지하고 일지라는 기둥이 튼튼하지가 못한 거예요. 신약하지는 않더라도 절대 신강한 사주는 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일간이 절대 약하지는 않다고는 볼 수 있겠죠. 이 사주는 제가 신약하다고 했죠. 왜냐? 월지하고 일지가 내 편이 아니어서 실지하고 신령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사주에서 신금 하나 빼고는 자기 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의 핵심은 억구적인 관점에서 수기운을 보충하는 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6번째로 뭘 파악해야 되는지가 나오죠. 용신, 휘신, 기신, 구신, 한신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제 그 용신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나오네요. 용신이 뭐냐면 드래곤볼의 그 용이 아니고요. 한자로 쓸 용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주에서 어떤 기운을 써야 내 사주의 균형이 맞추어지는지 그 균형의 열쇠가 되는 기운이 용신이에요. 용신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우용신이 있고요. 억부용신이 있고요. 병약용신이 있고요. 통관용신이 있고요. 전왕용신도 있고요. 격국용신도 있죠. 저는 이 억부용신을 되게 중요하게 봐요. 이걸 행운용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사주는 억부적으로 어떤 기운이 제일 필요하다고 했죠? 수기운이라 그랬죠? 수기운. 그러면 용신은요, 이 수기운이 되는 거예요. 휘신은요, 용신을 도와주는 기운이거든요. 그러면 금이 수를 생해주죠? 금입니다. 금인성. 이게 휘신이에요. 기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운이 오면 내 사주에 불균형이 더 커진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수의 기운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용신을 공격하는 기운이 뭐죠? 토관성이죠. 구신은요? 기신을 도와주는 기운입니다. 구신은 화재성입니다. 한신이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얘는 용신의 힘을 조금 빼가기는 하지만 기신을 극하는 기운이에요. 여기서는 목식상입니다. 용신하고요, 휘신하고요, 한신, 이건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 이게 3가지 기운이 되고요. 기구신은 나를 힘들게 하는 기운이죠. 얘는 2가지가 있죠. 기신, 구신. 원래 명리학의 고수는요, 한신을 잘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한신이 내 편이 되면 3대2가 되잖아요. 이 사주가 5월에 태어난 임수다, 뭐 뜨거운 날에 태어난 강물이다, 이런 물상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내가 언제 사업을 하면 좋나요? 뭐 내 자식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나요? 내가 이번에 취직할 수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보시기보다는 명리학적으로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나랑 잘 맞나요? 제 자녀가 어떤 공부를 해야 잘 맞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저는 명리학적으로 올바른 질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용신을 구하면 대세운의 유불리를 따질 수 있기는 해요. 그러면 내가 언제 사업을 하고 언제 시험을 보고 언제 취직을 하면 유리할지를 당연히 알 수 있죠. 제가 극단적으로 딱 잘라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분은 수하고 금, 이게 용의신이죠.
이 수하고 금이 대운하고 세운에 오면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토하고 화, 이게 기구신이죠. 토하고 화 기운이 오면요 불리해져요. 기구신 대운, 기구신 세운이 오면 당연히 힘들어집니다. 대운은 10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큰 운세적 흐름이죠. 세운은요 해년마다 바뀌는 작은 단위의 운세적 흐름입니다. 대운은 자연의 시간 단위고요, 세운은 인간의 시간인 단위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대운은 나를 둘러싼 우주적인 분위기입니다. 세운은 실질적인 성과가 나는 해예요. 대운이 좋고 세운도 좋다, 이런 애가 있겠고요. 대운이 나쁘고 세운이 좋은 때가 있겠죠. 대운이 좋고 세운은 나쁠 때도 있을 거고요. 대운은 나쁘고 세운도 나쁠 때가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눠지겠죠. 이분이 저한테 물어보신 게 2016년도를 기점으로 자기의 인생이 극명하게 힘들어졌다고 그 이유가 있는지를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마지막으로 파악해야 되는 거는 대세운의 유불리입니다. 2016년도가 이분에게 어땠는가 한번 볼까요? 2016년도가 병신세운이었죠. 병술대운이었고요. 이때 좀 합충을 봐야 돼요. 이 병화는 신금하고 합을 해서 원래는 수로 바뀌는데 임수하고 충을 하죠. 그러면 병화는 도로 그냥 제자리예요. 병화는 그대로 병화입니다. 여기 있는 병화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대운 지지에 오는 이 술토는요, 인, 오, 술 합을 하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그냥 뜨거운 불바다가 되어버리죠. 이렇게 인오술로 화국을 이루면 이 임수가 펄펄 끓어서 증발한다는 겁니다. 제가 수하고 금이 오면 유리하고 토하고 화가 오면 불리하다고 했죠. 여기 금이 그래도 와있지 않나요? 아니요. 대운하고 세운이 지금 화잖아요. 이 술토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화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신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에 녹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두라고 합니다. 계두는 천간이 지지를 극하는 거예요. 절각은 지지가 천간을 극하는 겁니다. 뭐 갑신일주나 을류일주 같은 거 생각해보면 되겠죠. 용신이나 휘신이, 이 사주의 신금은 휘신이잖아요. 이 휘신이 계두나 절각을 당하면 힘이 약해져요. 그러면 공격당해서 불구가 되는 겁니다. 이분께서 2016년도부터 힘들어지셨다고 했어요. 그 뒤에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힘든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실은 과거의 불행을 사주적으로 해석하는 게 그리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명리적으로 이때 운이 불리하게 작용해서 힘들었구나 라는 걸 알면요, 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보고 대비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병술대운에서요, 천간병화가 소운으로 전반기 5년, 술토도 소운으로 후반기 5년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분의 이민년은 어떨까요? 이때는 이제 술토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해가 되겠죠. 임수가 들어오긴 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죠. 그런데 또 인, 오, 술, 화로 화로 돼버리죠. 그러면 이 수가 화로 또 둘러싸여 있으니까 환경이 많이 유리하진 않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사주의 수 기운을 적극적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해자축 시간에 잠자기, 9시 반 이후부터 해자축 시간이 되죠. 밤에 우리가 일찍 자는 것도요, 수의 기운을 끌어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이 좀 다른 이야기지만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화의 기운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 뭐 제왕절개하는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의사가 또 근무하는 시간에 제왕절개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낮에 수술을 해서 뜨거운 시간에 태어난 아이들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애들이 밤에 잠을 안 자고 유튜브 같은 걸 봐요. 또 미디어, IT 기기, 유튜브 이런 게 화잖아요. 그래서 잠을 일찍 자야 되는데 그렇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 기운을 끌어오질 않고 자꾸 화 기운을 본인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수라는 거는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내가 무언가를 행동하려고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힘인데, 그런 수 기운을 적극적으로 쓰질 못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툭 하면 욱해가지고 주먹을 쓴다거나 그런 일이 좀 많아진다고 보는 거죠.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수 기운을 끌어오는 방법이 또 있죠. 예를 들어서 ASMR 같은 걸 듣는데 빗소리 같은 게 좋다, 그러면 당연히 빗소리 같은 걸 들으면서 ASMR로 활용해도 좋겠고요. 아니면 강가나 뭐 시내가 이런 데를 산책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해외에서 생활하는 거, 이것도 수 기운을 끌어오는 겁니다. 바다를 건너잖아요. 다섯 번째는 수 비겁을 키우는 활동입니다. 운동도 해당이 되죠. 특히 수하고 관련된 수영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 사주가 신약하다 그러면 뭐 헬스를 하거나, 이분은 당연히 안 하실 것 같은데 뭐 격투기를 한다거나 이런 건 당연히 좋지 않고요. 명상, 요가, 필라테스 이런 게 좀 어울려요. 여섯 번째, 금 인성을 키우는 활동이 필요하죠. 왜? 금이 수를 생해주니까요. 인성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활동이 종교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뭐 대학원을 진학한다 그러면 당연히 기구신 대운이나 기구신 세운 때 공부를 하면 좋겠죠. 아무래도 내가 사회적으로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이럴 때는 기구신 대세운 때 많이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데 부딪히는 것들이 좀 많아져요. 그러면 나를 수그리면서 내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냥 공부하는 게 최고로 좋은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기구신 대운 세운이 들어올 때 이때는 내 건강을
먼저 챙겨야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나의 살림살이, 나의 삶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때 기고신 대세운이 들어왔을 때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막 확장하기보다는 당연히 올해는 내가 또이또이만 맞춰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안정적으로 갖고 나가시면 되겠죠. 내 사주에 기고신 대운, 기고신 세운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당할 이유는 없어요. 그건 옛날식 관점입니다. 나한테 적극적으로 필요한 기운은 내가 끌어다가 써야죠. 그게 지혜롭게 명리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대세운의 흐름이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이걸 알아야 내 삶의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용의신 대세운이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자기 확신, 두 번째는 집중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땐 그냥 자신있게 달려나가야죠. 사업을 하더라도 크게 하고요. 사실 저한테 제가 이번에 뭐 승진할 수 있냐, 아니면 본인이 인사발령 받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겠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사주에 이런 게 있긴 있다. 뭐 관성이나 인성이 들어오면 승진운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비견에 뭐 겁재운이 들어와가지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그것보다는 대세운에 따른 유불리를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이게 좀 쉬운 것 같아도 중화사주들은요, 그 신강하고 신약의 구분이 좀 모호해요. 그러면 대세운의 유불리를 파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신강한 분, 신약한 분들은 대세운에 따른 유불리가 정말 확실하게 드러나요. 특히 전왕사주. 제가 오늘 시간에는 12운성이나 신살이나 뭐 합충형에 대한 작용도 연도별로 그렇게 세세하게 끊어서 다루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일지가 건강궁이기도 하고 배우자궁이기도 하고 직업궁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자세히는 안 드렸죠. 개인 신상이 드러날 수도 있어서요. 그래서 큰 틀에서 사주는 이렇게 보는 거구나 라고 참고만 좀 하시고요. 내 운세의 유불리를 판단할 때 사주 명리학이라는 게 참으로 유용한 도구구나 라는 걸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내 사주의 유불리를 파악해야 되는 이유, 이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알아야 내가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점수라고 명리학이 다른 거죠. 점술은 내가 점을 칠 때 그 우주적인 기운을 보고 길하냐 흉하냐, A를 선택해야 되냐 B를 선택해야 되냐 이걸 본다고 하면, 명리학은 앞으로의 흐름이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보는 겁니다. 실은 십성별로 기고신이든 용의신이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면 좋고 내후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세울 수 있거든요. 오늘 시간에는 유불리를 살펴볼 수 있는 도구로서 명리학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사주를 보러 가신다 하면요,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만약에 그 사주 봐주시는 분이 안 좋은 소리를 해요. 그러면 왜 그런가라고 그 원리를 좀 따지면서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저한테 사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 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 사주의 유불리를 전혀 판단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건지 몰랐대요. 그냥 이제 어디 사주 보러 가면 내년엔 뭐가 될 거고, 이런 말씀을 좀 들으셨나봐요. 몇 년도쯤에 이런 직업을 가진 남편을 만날 거고, 언제쯤에 결혼을 할 거고, 이런 직업을 가질 거고, 이때쯤엔 건강이 안 좋아질 거고, 이런 식으로 마치 점집에 가서 이야기를 듣듯이 막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사주 명리학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어느 정도 판단하는데 참고가 되셨을 것 같네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어떤 명식을 가지고 올지 모르겠는데 또 일간별 신년 운세를 또 설명드릴 수도 있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